식물의 호흡과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보통 숨 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왜 숨을 쉬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함입니다. 에너지를 만들려면 반드시 산소와 양분, 즉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밥을 먹죠. 이 영양소와 산소는 모든 세포로 가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양분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는 어떤 생명활동에 쓰여질까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근육 운동을 할 때, 또 생물의 성장, 생장이라고도 하는데 키가 크고 살이 찌고 머리카락이 자라고 이러한 그 생장 과정에 쓰여지고요. 체온 유지를 위해서 열을 내는 데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발성 등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럼 동물과 식물 모두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동물은 양분을 밖에서 섭취하지만 식물은 못 움직이기 때문에 광합성으로 양분을 직접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식물도 동물도 똑같이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와 이런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생장하고 꽃이 피고 싹이 트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키울 때 검은 천을 심어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아도 자라죠. 그것은 콩에 들어있는 양분과 주변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면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콩나물이 생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열매를 맺는데도 에너지는 쓰여집니다. 그러면 호흡은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루 종일 숨을 쉬듯이 식물도 24시간 하루 종일 거의 일정한 속도로 호흡을 합니다. 호흡량과 광합성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의 생성량을 호흡량이라고 하고 이산화탄소의 사용량을 광합성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낮에 호흡량과 광합성량을 비교를 해볼게요. 호흡량을 이산화탄소의 생성량으로 보면 이렇게 3개가 나왔으니까 3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호흡으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같은 잎의 광합성에 먼저 사용됩니다. 그런데 지금 햇빛이 강한 낮에는 광합성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요 3만 가지고 광합성을 하기에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낮에는 밖에서 이산화탄소를 더 흡수를 해서 5 정도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낮에는 호흡량이 3, 광합성량은 밖에서 들어온 것까지 합치면 5. 그래서 호흡량과 광합성량을 비교했을 때 광합성량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이때 이산화탄소는 밖에서 흡수를 해야겠죠. 그리고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이산화탄소의 사용량이 5라면 산소의 생성량도 5가 됩니다. 그러면 생성된 산소 중에서 3만큼 같은 잎 안에 호흡에 사용이 됩니다. 아까 이산화탄소의 생성량이 3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산소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3만큼 산소가 호흡에 사용이 되고 나머지 2는 이 밖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산소가 방출되는 것이죠. 빛이 없는 밤에는 어떨까요? 호흡만 일어나겠죠.
호흡으로 이산화탄소의 생성량은 3인데 빛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밖으로 이산화탄소는 모두 방출됩니다. 그리고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이 밖에서 산소를 흡수하겠죠. 이번에는 식물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수조를 2개를 준비해서 한 개의 수조에는 식물과 석회수, 나머지 한 개에는 석회수만 놓고 밀봉한 다음에 어두운 곳에 둡니다. 이때 석회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석회수라고 하는 것은 수산화칼슘 수용액을 말합니다. 이 용액은 이산화탄소와 만나면 수산화칼슘의 칼슘 이온과 이산화탄소의 탄산 성분이 만나서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앙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뿌옇게 흐려지는 거죠. 실험 결과는 A는 뿌옇게 흐려지고 B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A가 뿌옇게 흐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없던 이산화탄소가 생겼다는 것인데 이 이산화탄소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이 식물에서 왔겠죠. 그래서 결과를 분석해 보면 바로 이 식물이 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광합성은 양분의 하나인 포도당을 합성 또는 생성을 합니다. 반면에 호흡은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죠. 엽록체는 세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엽록체가 있는 세포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근데 호흡은 엽록체와 상관없이 모든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세포가 다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에 일어나는 시기는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 일어나겠죠. 보통 낮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호흡은 빛이 있든 없든 우리가 24시간 호흡을 하듯이 식물은 하루 종일 호흡을 합니다. 광합성은 우리에게 별로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산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매우 고마운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흡은 광합성과 반대로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흡과 광합성은 어떤 관계일까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다시 이 산소를 이용해서 양분,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호흡이죠. 그 에너지와 함께 노폐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물과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광합성과 호흡은 반대 과정입니다. 서로 반대 과정이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